한순간의 실수가 가져온 대참사. 소중한 목숨을 위협하는 대형 사고. 아니한 생각이 불러온 음주운전 사고. 그리고 졸음운전. 가해자 피해자에게 모두 참혹한 무단횡단. 교통사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사고의 원인과 충격 정도를 파악한다. 안전한 주행을 위해 위험 상황을 알려주고 저절로 멈추기까지 한다. 첨단 IT 기술로 교통사고를 막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오늘의 주제, 교통안전과 IT 기술. 여러분, 오늘도 안전운전 하셨습니까? 최근 봄나들길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겨울보다 무려 2배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인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고속도로 대형 교통사고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여행객을 태운 전세버스 등 이동객이 많기 때문에 더 위험한데요. 지금 딱 이맘때가 대형 교통사고가요, 1년 중 30.8%. 와, 엄청나게 많은 퍼센테이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로드레이지, 도로 위의 분노라고 하죠. 보복 운전. 야, 이거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일부러 앞에 가가지고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아니면 끼어들기를 이렇게 붙어가면서 끼어들기를 해가지고 그 사고를 유발시키는 거. 이거요,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그냥 브레이크 한번 밟고 가면 괜찮지 않나? 그냥 브레이크 확 밟고 그냥 가면 처벌 안 받지 않나? 괜찮나요? 안 괜찮나요? 그것도 안 돼요? 어찌됐든 보복 운전, 이거 정말로 요즘에는 블랙박스 같은 게 많이 이제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요, 많이 그 장면들이 나오곤 하는데 섬찟합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 차를 가지고 위협하는 것은요, 흉기를 가지고 위협하는 것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답니다. 이런 사고 위험을 미리 알려주고 안전하게 예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니, 도로 위에 이런 첨단 기술이. 자동차 앞창의 모든 움직임이 표시가 된다. 영국의 G사가 발표한 이 기술이 화제입니다. 일단 360도를 가상 요리를 통해서 위험 상황을 똑똑하게 알려주는데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나 앞차와의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디스플레이와 알람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소리만 나는 게 아닙니다. 자전거나 모터사이클이 차 옆을 지나갈 때요, 이때 판단해가지고 해당하는 쪽, 그러니까 왼쪽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왼쪽 등 쪽에 좌석이 웅 하고 울리는 거지. 신경이 엄청 쓰이죠. 그러니까 신경이 쓰이는 만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아닐까요? 그리고 만약에 요거를 모르고 그냥 악셀레터를 밟았다, 그럼 악셀레터가 우웅한데 왜 이래? 가지 말라는 거지. 와, 정말 대단한 기술이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첨단 제동 장치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자동차가 위험 상황임을 감지해서 충돌 직전에 직접 멈추는 장치. 네. 오! 정말 부딪히기 전에 극적으로 멈췄습니다. 저 정도 무게의 트럭이 저렇게 멈춰서기 힘들 텐데요. 인명피해를 정말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에 설치된 레이더 및 카메라 센서가 전방에 위치한 물체를 감지해서 1차적으로 경고를 하고요, 운전자가 반응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급제동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한다면 어떨까요? 사고 위험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요? 국내 H자동차 회사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운전자가 두 손을 놓고 쉬고 있어도 알아서 혼자서 주행을 한다고요. 삼각대를 세워놓은 고장차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앞차가 고장차를 피해 차선을 바꿔 달리자 뒷차도 이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혼잡한 도로에서도 가능합니다. 끼어들기는 물론이고요,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도심 구간에서의 앞차와의 거리와 차선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신호등이 바뀌길 기다리는 시간 좀 길게 느껴지죠.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참사를 당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시간을 즐거운 시간으로 바꿔주는 춤추는 신호등이 화제입니다. 부스에 사람이 들어가서 춤을 추는 동작을 하면 센서가 인식을 해서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춤추는 신호등 프로젝트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곳은 무단횡단이 가장 많았던 지역이었는데요. 춤추는 신호등을 설치 후 무려 81%가 무단횡단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로 위에도 참 유용한 IT 기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전문가를 모시고 또 어떤 IT 기술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소개해 줄 기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첨단 교통사고 분석 네네네. 시스템입니다. 최근 크림빵 사건만 봐도 네네. 일명 내친 수사대에서 아, 예, 그렇죠. 사고 CCTV 영상으로 그 사고 차량 분석했잖아요. 맞아요. 뭐 그게 뭐 B사의 자동차다, 뭐 네. 아니면 SUV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죠. 네, 네. 이처럼 그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준이 높아져 있습니다. 네네. 이에 도로교통공단에서는 2012년도에 이런 국민의 니즈에 발맞춰 네네. 교통사고 첨단 분석실을 설립했는데요. 아, 네네네. 네, 기존의 공학적 분석 이외에도 시뮬레이션 분석, 네네. 그다음에 화학 분석이나 영상 분석 등을 심층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축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IT 기술로 분석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최근에 분석한 사고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는 그 2월 11일에 발생한 영종대교 대형교통사고에 대해서 분석했는데요. 100중 추돌 사고가 넘었죠. 네. 106중. 짙은 안개로 인해서 106중 추돌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 분석에 대해서는 영상 분석으로 네네. 사고 차량의 속도를 계산했고요.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네. 분석으로 사고 차량의 주행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송파구청 앞에서 일어난 버스 교통사고죠? 네, 사고 버스가 석촌호수 사거리에서 택시 세대와 이 연소 추돌을 일으킨 후에도 약 1.14km를 더 달려 정차해 있던 버스를 충돌해 의문점이 많았는데요. 네. 이 사고를 IT 분석 기술로 이제 적용을 하신 거죠? 네, 3D 스캐너로 현장에서 3차원 정밀 측량을 했고요. 이 PC 크래시라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사고 상황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자, 이게 지금 시뮬레이션으로 만든 건가요? 네, 3차원 정밀 측량한 데이터를 PC 크래시 프로그램에 입력하면은 이 사고 장소와 유사한 배경이 만들어집니다. 네네. 사고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서 이 영상 분석 시스템과 디지털 운행 기록계로 사고 버스의 주행 속도를 분석했고요. 이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주행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사고 당시 버스의 가속도는 0.05G 내외였는데요. 이걸로 봐서는 버스가 급격하게 가속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경찰 측 판단은 이제 운전자 과실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건 또 다른 영상입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 정말 무섭습니다. 사람과 차량의 사고이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무단횡단 사고를 지금 이제 분석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서초대로에서 일어난 보행자 교통사고인데요. 시속 60km로 달리던 택시에 이 무단횡단 보행자가 달려와서 부딪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네. 분석은 어떻게 하신 거죠? 네, PC 크래시라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사고 상황을 재현해 이 보행자의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게 시뮬레이션으로 만든 거죠? 네,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근거로 이 다양한 각도에서 보행자의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이 분석 결과 보행자는 택시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거리였는데도 택시를 바라보면서 뛰어왔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좌측 팔을 구부려서 본넷과의 충돌을 방어하는 자세로 택시를 충돌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고의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일부러 사고를 낸 거죠, 그러면? 그렇죠. 이 보험금을 노린 고의적인 사고였는데요. 야. 중요한 건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에 홧김에 이 동정심을 얻기 위해 도로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로 경찰은 이 고의 사고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그럼 IT 기술로 고의적으로 뛰어든 건지 우연히 일어난 건지 이런 게 확실하게 분석이 딱 가능한 겁니까? 시뮬레이션 분석 프로그램은 PC 크래시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사고 유형을 네네. 재현할 수 있고요. 이 분석 그 전문가의 분석 내용을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이 PC 크래시 프로그램은 좀 어려운 얘기를 좀 네. 하자면은 그 뉴턴의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사용해서 안 어려워요. 뉴턴 알죠? 사과 떨어지면 예? 네, 중력에 의해서 떨어진 거다. 그렇습니다. 네.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사용하는데요. 네. 2차원과 3차원 충돌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네. 이 시뮬레이션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 운전자의 차량 조작 사항을 설정하고 네네. 이 충돌 상황에서 충돌 위치와 충돌 점, 이 파수 상태들을 고려해서 이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거 네, PC 크래시는 저희도 집에서 PC로 할 수 있나요? 같은 PC인데요. 네. 저희 다른- 다른 200만 네. 원 프로그램입니다. 200만 원 정도 프로그램의 가격이 200만 원 정도 네. 하는군요. 네. 그 외에 이제 교통사고 분석 시 어떤 IT 기술이 동원이 되고 있는지 영상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건 어떤 기술인가요? 네, 마디모라는 기술입니다. 이 충돌 과정에서 차량이 얼마나 파손되고 탑승자와 보행자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요. 인체 상해를 분석할 수 있는 고가의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다 비싸군요. 네. 어느 정도 가격이? 네, 프로그램당 2억 정도 합니다. 와, 야, 이거는 안 되겠다.
엄청 비싸군요. 네, 그래서 그 교통사고를 정밀하게 이 네.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마디모를 사용을 하면 상당히 정밀하게 그 당시의 상황을 좀 구현해낼 수가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 1000분의 1초, 오. 1000분의 1초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정밀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건 블랙박스 영상인 것 같은데요? 네, 요즘 대부분 차에 블랙박스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네. 그 녹화 영상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신호등의 색을 분석해 아, 신호 위반 여부를 가려낸다거나 차량이 주행한 거리와 이동 시간으로 속도를 분석할 수 있는 영상 분석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또 어떤 거죠? 네, 사고 차량의 속도를 알아내기 위해서 사고 현장에서 베리쿰 4000과 이 오륜율 장비를 장착하고요. 그다음에 제동 실험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흔적을 체증하기 위해서는 최대 400배까지 확대 가능한 디지털 현미경을 현장에서 사용합니다. 자, 이건 뭐죠? 차에 안테나가 달렸나요? 중계차 같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 TS12라는 교통안전 점검 차량인데요. 네. 달리는 중에도 도로폭, 이 곡성 반경 등의 도로 기하 구조와 울퉁불퉁한 포장 상태 등을 분석해 도로가 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젠 기술이 워낙 발전해서 웬만한 교통사고 원인은 다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젠가는 뭐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어떤 차가 사고를 낼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오지 않을까. 정말 3D 화면에 영상이 구현이 돼서 이렇게 네. 사고가 났습니다 하고 딱 보여줘 버리는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정말 그런 기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동차에 묻은 이 페인트나 네. 타이어 흔적, 어. 의류등과 같은 것을 분석해서 사고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묻어있는 페인트 색깔만, 차에 묻어있는 색깔만 가지고도 이게 어떤 차량인지 알아낸다, 뭐 이런 뜻인가요? 네, 같은 흰색이라도 네. 뭐 세라믹 화이트나 화이트 펄 다양한 성분 구조가 있는데요. 네네네. 이 화학 분석 장비는 이 성분 분석을 통해서 이 차량의 페인트가 어떤 것인지를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차량에 들어간 게 무슨 페인트다라는 게 분석이 되면 그렇죠. 이 분석된 페인트를 쓰는 차량의 종류를 수집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특정할 수는 없어도 범위를 좁혀내죠. 많이 좁힐 수가 있습니다. 그 형사분들 보면은 범위를 좁혀서 그 차들을 탐문수색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분석을 하고 난 후에는 그와 관련돼서 뭐 도로의 개선할 점이라든지 시설물의 개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제의를 하는 건가요? 예, 최근에 네네. 일어난 영종대교 대형교통사고 경우에도 네네네. 그 짙은 안개 때문에 발생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운전자 시야를 좋게 할 수 있기 위해서 네네. 개선 방안으로 2m 이하의 낮은 조명등과 안개 시선 유도 등을 설치할 수 있고요. 아, 네. 그다음에 속도의 제한을 달리할 수 있는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그 영종대교 도로관리기관에 공고했습니다. 자, 교통사고 분석도 중요하지만요. 일단 사고 자체가 안 나게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로교통공단에서는 특별한 체험을 해볼 수 있다고요. 가상현실을 이용하여 네. 다양한 도로교통 상황에서 운전자의 행태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연구 도구가 있습니다. 예, 차량용 시뮬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거를 운전하면 나의 운전 습관이라든가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오. 자, 저희가 직접 어떤 체험인지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안개가 낀 상황인 거죠? 네, 기상 및 도로 여건, 예를 들면은 빗길, 눈길, 빙판길에 따른 운전 요령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사고가 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고도 경험할 수가 있나 본데요? 네, 방어 운전을 위한 가상의 교통 위험 상황인데요. 실제 상황과 동일한 미끄러짐 현상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 자, 이게 보기만 해도 어지러운데요. 또 어디에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교육뿐 아니라 소형, 중형, 초대형 자동차 운전자의 기초 기능 습득 및 기능 향상과 이 고령 운전자 및 장애인 운전 패턴 분석 등을 배울 수 있는 시뮬레이터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제 사고 분석, 사고 예방 기술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일단 저는 뭐 집에서 나오기 전에 어플로 항상 어느 구간이 막히냐 이런 거 확인을 해보거든요. 네. 빨간색이냐, 초록색이냐, 노란색이냐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사고 예방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 막히는 구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개발한 유티스 시스템은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으로 막히는 구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막히는 구간뿐만 아니라 사고 현황, 공사 현황 등도 네네. 내비게이션 설치하지 않았어도 네. 홈페이지와 휴대폰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도로 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IT 기술, 향후에는 또 어떤 시스템이 좀 나오게 될까요? 향후에는 첨단 무선 통신 기술과 센서 기술 기반으로 차량과 차량과 인프라, 예를 들어 도로 시설물들을 말하는데요. 네. 이를
실시간으로 이들 간에 상호 통신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차량과 그 주위의 그 위험을 미리 인지해서요. 그 다양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어찌됐든 뭐 도로 위에도 이렇게 다양한 IT 시스템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통안전 IT 기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도로 위에도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시스템이 존재를 하네요. 이제 자동차가 알아서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고 막히는 구간을 피해서 알아서 주행하는 그런 날이 곧 온다니까요. 전 그냥 뭐 차에 타서 대본 보고 그냥 밥 먹고 졸리면 자고 그래도 되는 뭐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허준의 수다와 함께하는 신개념 IT 매거진 핫 이슈, 다음 주엔 조금 더 재미난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운전 안 하고 자고 있으면 도착하면 막 제주도 목포 땅끝마을 엄청 편하게